안녕하세요. 폰같이 번호원입니다. 여러분, 이번 마이애미 그랑프리는 레이스 시작 전부터 난리였어요. 날씨 때문에 취소될 수 있다는 얘기에 팬들이 술렁이더니 막상 뚜껑 열리고 나서는 또 다른 난리가 났거든요. 스핀, 충돌, 세이프티카, 마지막 랩 자멸, 그리고 레이스 끝나고 나서 터진 페널티까지. 5주 만에 돌아온 F1이 이렇게 돌아오면 어떡해요, 진짜? 오늘은 이번 마이애미 그랑프리에서 제가 꼭 얘기하고 싶었던 장면들만 콕콕 집어서 들고 왔어요. 바로 시작해볼게요. 사실 이번 마이애미 그랑프리 레이스가 시작하기도 전에 팬들 사이에서 난리가 났었어요. 경기 며칠 전부터 마이애미에 천둥번개를 동반한 폭우 예보가 계속 나왔거든요. 레이스 당일에 취소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SNS에 정말 많았고 팬들이 얼마나 걱정을 했으면 맥라렌이 공식 인스타그램에 레이스 시작 전 현장 날씨 상황을 실시간으로 업로드해줄 정도였어요. 그리고 결국 토요일 밤에 공식 발표가 떴어요. 원래 레이스 시작 시간이었던 오후 4시에서 오전 1시로 무려 3시간을 앞당긴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결정이었냐면요. 플로리다 주법상 천둥 소리가 들리면 야외 이벤트를 즉시 중단해야 하고 마지막 번개로부터 30분이 지나야 재개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만약 레이스 도중에 천둥 번개가 치면 그냥 중단되는 거예요. All stop. 법적으로요. 날씨 때문에 레이스 시간이 바뀌는 게 완전히 처음 있는 일은 아니에요. 2024년 상파울로 그랑프리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거든요. 다만 이번처럼 3시간씩 통째로 앞당기는 건 꽤 드문 폭이에요. 결과적으로 레이스 동안 비는 안 왔지만 만약 원래 시간대로 했다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죠. FIA가 맞는 판단을 한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번 그랑프리는 레이스 시작도 난리였어요. 폴 포지션 안토넬리 양옆에 베르스타펜 그리고 르클레르가 딱 붙어서 출발을 했고 턴 1에서 안토넬리가 잠깐 럭업,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밟다가 타이어가 잠겨버리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 순간 베르스타펜도 럭업이 되면서 르클레르 차와 접촉을 했고 베르스타펜이 360도 스핀을 해버렸어요. 그 뒤로 하자르와 가슬리 사고가 연달아 나면서 세이프티카까지 등장을 했어요. 레이스 시작한 지 몇 분밖에 안 됐는데 이미 세이프티카의 등장이라니 이번 마이애미 그랑프리 시작부터 예사롭지 않았어요. 이 혼돈을 뚫고 결국 우승한 건 안토넬리였어요. 중국, 일본에 이어서 마이애미까지 무려 3연승이에요. 그것도 19살이. 이걸로 안토넬리는 F1 역사상 최연소 챔피언십 리더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우승이 결코 쉬운 우승이 아니었어요. 스프린트 레이스에서 트랙 리밋 위반으로 페널티를 받기도 했고 레이스 중반에는 에너지 관리 실수로 르클레르한테 추월을 당하기도 했거든요. 그래도 팀이 언더컷 전략, 그러니까 상대방보다 핏인을 먼저 해서 타이어를 교체하고 앞으로 치고 나가는 전략을 기가 막히게 써줬고 안토넬리가 그걸 살려서 트로피를 가져온 거예요. 레이스 후 안토넬리가 팀이 완벽한 전략을 써줬다. 쉽지 않았지만 결국 가져왔다고 했는데요. 이 나이에 이 침착함 너무 무섭지 않나요? 본 레이스 얘기 전에 토요일 스프린트 레이스 얘기도 빠뜨릴 수 없어요. 마이애미 스프린트는 노리스가 가져갔어요. 팀메이트인 피아스트리가 2위, 그리고 르클레르가 3위. 2026년 시즌 들어 처음으로 머시디스가 아닌 팀이 우승한 레이스였어요. 맥라렌이 이번 마이애미에 업그레이드 패키지를 들고 왔거든요. 그게 제대로 효과를 발휘한 거예요. 노리스도 레이스 후에 업그레이드가 정말 많은 도움이 됐다고 했는데요. 드디어 맥라렌이 머시디스를 본격적으로 위협하기 시작하는 건 아닌지 좀 긴장이 되네요. 자, 이번 레이스에서 정말 안타까웠던 장면입니다. 르클레르가 전반적으로 강한 레이스를 하고 있었거든요. 1번 코너 혼돈 속에서도 선두를 잡았고 중반까지는 안토넬리와 노리스와 맞붙으면서 정말 잘 싸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랩에서 일이 터졌습니다. 피아스트리를 막으려다가 무리한 판단을 했고 결국 3번 코너에서 스핀을 돌면서 벽에 박아버린 거예요. 그것도 마지막 랩에서요. 차가 망가진 상태로 겨우 결승선은 넘었는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차가 우회전을 제대로 못하게 되면서 코너를 계속 가로질러 갔고 심판들은 이걸 트랙 이탈로 이득을 취한 거라고 판단을 하고 20조 페널티를 줘버린 거예요. 르클레르 본인도 내 잘못이고 더 할 말이 없다. 아주 강한 레이스를 내 코너만에 날려버렸다고 했어요. 팬들 사이에서는 르클레르 특유의 막판 욕심이 또 나왔다는 반응이랑 그래도 차가 망가진 상황이어서 어쩔 수 없었다는 반응이 반반이더라고요. 페라리 얘기를 또 하게 되네요. 해밀턴은 레이스 초반 11번 코너에서 콜라핀토와 접촉이 있었고 차 일부가 부서진 상태로 경기를 계속 이어갔어요. 그 영향인지 이번 레이스 내내 좀 조용했어요. 르클레르 페널티 덕분에 최종 6위로 올라오긴 했지만 페라리 팬 입장에서는 이번 마이애미 그랑프리는 딱히 웃을 포인트가 없는 레이스였습니다.
팀 전략도 개인 레이스도 다 아쉬웠어요. 르클레르는 자멸했고 해밀턴은 초반 사고 때문에 묶였고 다음 캐나다 그랑프리 때는 제발 다른 그림을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마지막으로 작은 얘기 2개만 더 해드릴게요. 르클레르 페널티 덕분에 반사이익을 얻은 드라이버가 있습니다. 바로 알핀의 콜라핀토가 최종 7위로 커리어 베스트를 찍었어요. 콜라핀토 팬들에게는 너무나 좋은 소식이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베르스타펜은 핏레인 출발선을 밟았다는 이유로 5초 페널티를 받았는데 다행히 순위 변동에는 영향이 없었습니다. 5위 유지. 불안한 날씨, 안토넬리 3연승, 노리스 스프린트 우승, 그리고 르클레르의 마지막 랩 자멸까지. 이번 마이애미 그랑프리는 진짜 볼 게 너무 많은 레이스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이번 레이스에서 어떤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으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 캐나다 그랑프리까지는 2주 정도가 남았으니까 그 전에 저는 더 쫄깃하고 재밌는 포뮬러1 얘기들 들고 올 테니까 다음 영상도 저와 함께 그냥 같이 봐요. 안녕!